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경제신문 읽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금융 안정 상황을 분석해서 보고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비율이 국내 총 생산, 그러니까 GDP죠. GDP의 105%가 됐네요. 그래서 주요국의 평균 63%인데 이 주요국 중에서 5번째로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요국은 대부분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세계적으로 자국의 통화를 널리 활용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국인데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로서는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또한 이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GDP라고 하면은 국내 총 생산을 말하고 거기에서는 세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소득 중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처분,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하는데 가처분 소득으로 비교하면은 가계 부채 비율이 우리 소득보다 훨씬 많은 172%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벌어야만 할 돈이 모두 다 부채로 잠겨 있는 셈이죠. 역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또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고 경제 활동이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1,800조 원이 넘어선 가계 부채는 절대적인 규모 면에서도 사상 최대이지만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 또 2030 세대, 여기에서 가져간 흔히 말하는 위험한 대출이라고 할까요? 이 위험한 대출의 증가세가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또 2030 세대 등에서 빚 없이는 여러 가지 집을 비롯해서 생활하기 어려운 계층이 많아진 것도 큰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부채가 이제 정말 위험수에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 또 버는 소득보다도 이자가 많은 부실기업, 그리고 소득이 비교적 낮은 2030 청년층 부채, 이렇게 세 부문의 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연속해서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한계 기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계 기업의 비중이 15.3%나 됐어요. 이거 역시 역대 최대치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위축이 이어지면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통계가 작성된 2010년 이래 가장 높고 무려 3,465개나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빌린 돈이 124조 5천억이나 되는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 잘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빚을 제대로, 이자를 제대로 못 갚는 기업의 한계 기업의 대출이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2017년에 100조 2천억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3, 4년 만에 2020년에는 124조 5천억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 높게 치닫고 있는 것이죠. 금융당국은 그동안 세 차례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나 이게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는 거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또 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 부분에 상당한 타격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자영업자의 이러한 대출은 지난 1년간 특히 급격하게 증가해서 2분기에는 85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 한 해 동안에 103조 원이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한 9%, 77조 원은 사실상 갚지 못할 대출로 간주된다고 한국은행이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 대출 한번 살펴보실까요? 2030 세대 청년 지출은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이 2020년 1분기에 414조 원이었는데 2021년 2분기 불과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484조 원이 됐어요.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죠. 주로 이제 주택 구입과 주식 투자 등 자산 시장과 연계된 청년의 대출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청년층의 가계 부채 증가는 2018년에서 19년에 30.4%, 그리고 2020년 이후에는 41.4%로 확대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전체 민간 가계 대출 중에서 증가한 것이 거의 40% 이상이 2030 세대 대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죠. 이 가운데서 주택담보대출은 1.5%이고 신용대출 기여율이 한 8.3%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이 청년층이 주택 구입하는데 대부분 대출에 의존하고 있고 또 신용대출도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용대출은 주식에 요즘 투자하는 2030 세대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기 소득보다는 대출에 의존하는 비율이 늘어난 거죠.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거래 중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36.6%나 됐네요. 전체 3분의 1이 2030 세대예요. 또 청년층은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아서 전세 대금의 대출 비중도 매우 높습니다. 또 신용대출 증가율을 보면은 올해 2분기에 청년층의 신용대출이 20.1%나 됐습니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증시가 화랑을 보이고 주요 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하면서 개인의 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했죠. 그런데 청년층은 이것도 신용대출의 일부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 증권사의 지난해 신규 계좌가 한 723만 개나 늘어났는데 이 중에 절반 이상이 2030 세대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채는 쓸 때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채는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경기가 위축돼서 계속해서 부채를 상환하고 이자를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도달하면은 크게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 종식되면서 또 이미 한국에서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그 대출을 갖고 있는 가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겁니다. 이제 여러분 가계 대출이 많은 분들은 다시 한번 미래 안정성을 상세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